안녕하세요. 반응공학 2조 발표입니다. 저희는 지방산 에틸에스터 생산 반응기 설계 및 스케일업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크게 화석에너지, 핵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핵에너지는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오염 배출이 적으며 특히 항공산업에서는 사프라는 지속가능 항공유의 핵심 원료로 활용됩니다. 사프는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터화로 얻는 지방산 에틸에스터를 주요 전구체로 활용합니다. 본 연구는 올레산과 에탄올의 에스터화 반응 속도를 분석해 연속 반응기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 에스터화 반응은 산촉매 하에서 지방산과 알코올이 에스터화 물을 만드는 가역 반응입니다. 에탄올 과량 또는 물 제거로 반응을 에스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응기 설계를 위해 에탄올 과량, 물 제거, 균일계 이상 용액, 등온 반응, 일정한 유속, 밀도를 가정하여 속도를 단순한 N차 반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반응 차수와 속도 상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소규모 배치 반응기 실험을 먼저 수행하였습니다. 등온, 일정 밀도 조건에서 배치 반응기의 물질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올레산 농도와 반응 차수 n을 포함한 속도식을 세우고 전환율, 시간 데이터를 차수별 적분형 식으로 선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차수별 속도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황산을 균일 촉매로 사용하여 올레산, 에탄올 반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조건은 문헌의 최적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논문 그래프에서 시간 대비 전환율 데이터를 추출해 각 차수별 속도식에 대입하여 선형외기를 수행하였습니다. 선형외기 결과 0차, 1차, 2차 중 1차의 R제곱 값이 가장 높아 1차를 중심으로 추가 검진을 진행하였고 1.2차 반응에서 R제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최종 차수를 1.2차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속도 상수 K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SCER이라는 고체 촉매를 사용하여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에스터화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반응 조건은 논문의 최적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선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SCER 촉매에서는 1.4차 반응이 가장 높은 R제곱 값을 보였으며 도출된 반응 차수는 황산 촉매의 1.2차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속 반응기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 반응기로의 스케일업을 위해 PFTR에서의 에스터화 반응을 연구한 두 논문을 참고해 반응 차수의 유효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HCER을 촉매로 사용한 실험입니다. 사용된 반응물과 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PFTR 질량 수지식을 통한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해당 실험에서는 PFTR 거동을 보이는 배치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체류 시간 대신 반응 시간을 시간의 단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0차, 1차, 2차 반응에서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용한 논문의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때 실험에서 제시한 최적 조건이 9대1 몰 B이므로 해당 조건의 그래프 값을 근사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으로 정리하였습니다. 0차, 1차, 2차에 대해 전환율과 반응 시간에 대해 선형회계한 결과 R제곱 값은 1차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차에 가까운 반응 차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체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1차가 아닌 N차 반응 차수에 대한 선형회기식과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회기를 진행한 후 R제곱 값을 비교한 결과 반응 차수로 1.1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황산 촉매를 이용해 에스터화 반응을 진행한 논문에 대해서도 반응 차수 유효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반응물과 반응 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PFTR 질량 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PFTR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때의 시간은 체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0차, 1차, 2차에 대해 전환율과 체류 시간 관련 선형회기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형회기를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한 논문의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이며 최적 조건인 70도에서의 데이터 값을 근사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Y축이 생성물인 에틸에스터의 일드이지만 적어놓은 것과 같이 올레산과 에틸에스터의 화학 경론 개수비가
-1대1이므로 다음과 같이 에틸에스터의 일들을 올레산의 컨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아래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형외기 결과 1차에서 가장 높은 R제곱 값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응 차수 구체화를 위해 이전과 같이 n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하고 0.8에서 1.3차에 대해 선형외기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정리했습니다. 선형외기 결과 1.1차에서 가장 높은 R제곱 값을 보였으며 이는 HCER을 촉매로 이용한 실험에서의 반응 차수 값과 같으며 배치 반응기에서의 얻은 반응 차수와도 비슷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올레산의 반응 차수를 1.1차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업 반응기에 사용할 K값을 얻기 위해 두 논문에서 각각 lnK와 t분의 1에 대해 정리한 그래프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lnK값과 t분의 1은 아래와 같은 아레니우스 방정식에 따라 선형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레니우스 식을 통해 lnK에 대한 식을 구하고 각 실험에서의 최적 온도를 대입해 K값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HCER 촉매 실험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아레니우스 식이 다 나타난 논문 그래프가 있어 이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lnK식은 다음과 같으며 t에 80도를 대입하여 K값을 29.577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황산 촉매 실험의 경우 논문에서 lnK와 t분의 1의 선형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의 각 변수값을 근사해 데이터셋을 만들어 아레니우스 식의 꼴로 선형외기하여 진행해 주었습니다. 선형외기 결과 아레니우스 식은 다음과 같으며 온도에 70도를 대입해 구한 K값은 0.04812로 나타났습니다. K값을 구해본 결과 두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서의 K값은 매우 달랐으며 HCER을 촉매로 사용한 경우가 100배 이상 높은 K값을 가져 훨씬 빠른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만 비교했을 때는 더 빨리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HCER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제 대량 생산 산업 공정에선 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황산 촉매를 많이 사용하며 HCER 촉매의 경우 압력 손실 등의 문제로 대량 생산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스케일업 반응기로 황산 촉매를 이용한 연속 반응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황산 촉매 실험의 최적 조건과 앞에서 구한 황산 촉매 사용 시의 K값, 유효성을 검증한 1.1차 반응 차수를 스케일업 반응기의 조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산 편의성을 위해 모든 스케일업 반응기에서의 올레산 초기 농도는 1몰/리터, 컨버전은 0.95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반응기 스케일업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7년 소비량은 약 4천만 배럴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7년 한국의 사프 도입 목표를 바탕으로 지방산 에틸에스터의 5%를 생산하는 반응기 설계를 목표로 삼았고 필요 유량을 계산해 스케일업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조건들과 함께 CSTR, PFTR 그리고 직렬 구성의 총 4가지 반응기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CSTR의 레지던스 타임은 약 530분, 부피는 약 4,800리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PFTR 계산 결과입니다. 레지던스 타임은 약 73분, 부피는 약 660리터가 나왔습니다. 직렬 구성은 모두 PFTR 단독 성능과 동일하게 도달하며 추가적 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반응 차수 1.1차 황산 촉매 기반 K값을 이용해 약 660리터 규모의 PFTR 반응기가 2027년 사프 목표 생산량의 5%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반응기를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PFTR이 가장 효율적인 스케일업 반응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